명사 중에서 일반적인 명사, 그러니까 명사의 앞뒤에 다른 단어를 붙여서 길게 만든 명사에만 관사가 붙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사의 전반적인 개념은 바로 지난 강의 47강에서 살펴봤고요. 이번 강의는 관사 중에서 부정관사 어를 공부하겠습니다. 부정관사 어는 정하지 않은, 즉 불특정한 셀 수 있는 명사가 하나일 때 명사 앞에 붙는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 불특정함, 셀 수 있고 없고, 그리고 단수, 복수 개념의 다양한 사례를 나열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영작해 볼 문장을 미리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런 문장을 어떻게 영작할 수 있을지 미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불특정한 명사, 즉 그냥 일반적인 막연한 명사를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고양이가 좋아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고양이는 그냥 막연한 일반적인 고양이를 말합니다. 철순의 고양이 아니면 아기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고양이가 아니에요. 고양이라면 다 좋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옵션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I like a cat. 여기에서 부정관사 어가 붙은 a cat은 정해지지 않은 고양이 한 마리이기 때문에 막연히 일반적인 고양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괜찮습니다. I like cats. 여기에서는 관사 없이 복수로 cat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정해지지 않은 고양이 여러 마리, 이 세상 모든 고양이를 합쳐서요. 그런 전부, 고양이 전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역시 괜찮습니다. I like the cat. 여기서는 정관사 더가 붙은 the cat인데요. 정관사는 지난 47강에서 잠시 개념을 미리 설명했지만 이미 정해진 특정한 명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고양이만 좋아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나는 고양이가 좋아 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I like cat. 자, 여기서는 관사 없이 명사 cat만 있는데요. 47강에서 배운 샌다는 것의 정의에 따르면 cat이라는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영어에서는 없습니다. 나는 커피가 좋아 라는 문장으로 한 번 더 연습을 해봅시다. 여기서 커피란 역시 그냥 일반적인 특정하지 않은 커피를 말합니다. 커피라면 다 좋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이 문장도 다음 같은 옵션에서 올바른 문장을 찾아봅시다. I like a coffee. 여기에서 부정관사 어가 붙은 a coffee는 어색합니다. 커피란 명사는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를 붙여서 하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I like coffees. 역시 커피는 셀 수 없으니까 명사 뒤에 s 발음을 붙여서 이렇게 여러 개라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I like the coffee. 여기서는 정관사 더가 붙은 the coffee인데요. 이미 정해진 특정한 커피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커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커피를 좋아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니까 역시 이 문장도 좋지 않습니다. I like coffee. 여기서는 관사 없이 명사 coffee만 있는데요.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우라면 명사만 단독으로 관사 없이 복수의 s 없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번에는 셀 수 있음과 없음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실 어떤 명사를 셀 것인가 말 것인가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대화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가령 나는 커피 한 잔을 마셨다 라는 문장에서 이 커피는 셀 수 있고요. 나는 커피가 좋아 라는 문장 속의 커피는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커피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긴 제품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셀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라면 하나라는 경계가 명확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하고 셀 수 있죠. 그래서 I drank a coffee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하는 커피란
그냥 이런 액체를 말하는 거죠. 액체는 하나라는 경계가 없고 반으로 갈라도 그 액체의 본질이 손상되지 않죠. 네, 이런 명사는 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 like coffee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같은 명사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셀 수 없는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콜릿도 셀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제품이라면 셀 수 있고요. 그냥 이런 상태의 초콜릿이라면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만들어 보면 I bought a chocolate yesterday. 나는 어제 초콜릿을 한 개, 한 제품을 샀다. 이렇게 되고요. Chocolate is sweet 하면 그냥 초콜릿이라는 것은 달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치킨도 셀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마리의 동물이거나 한 마리가 통째로 나오는 음식이라면 셀 수 있겠죠. 반면에 이렇게 생긴 요리 속의 닭고기나 닭 가슴살 같은 재료라면 셀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예문을 만들어 보면 A chicken is enough for two people. 온전한 한 마리의 닭은 두 사람 식사용으로 충분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Chicken is good for your health. 치킨이라는 식재료가 건강에 좋은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헤어도 셀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머리카락은 한 올 한 올 이렇게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한 가닥, 한 올은 a hair입니다. 그래서 a hair on the table 하면 테이블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한 가닥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헤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세는 게 무의미한 경우가 많아요. 단지 머리의 색을 말한다거나 머리가 길다, 짧다 이렇게 머리의 형태 등을 말할 때 이렇게 머리카락을 세는 게 무의미하죠. 그럴 때는 그냥 머리가 빨강색이다, 머리가 길다, 짧다 이렇게 세지 않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This boy has red hair. 이렇게 이 소년이 빨강 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 소년은 머리가 빨갛다. 이렇게 세지 않고 말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게 바꾸는 장치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셀 수 없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사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셀 수 있습니다. A pack of chicken, 닭고기 한 팩. Many bottles of water, 물병 여러 개. Two sheets of paper, 종이 두 장. A jug of beer, 맥주 피처 하나. 이렇게 생긴 용기를 저그 아니면 피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A bowl of rice, 밥 한 공기. 20 liters of gasoline, 휘발유 20리터. A chip of chocolate, 초콜릿 칩 하나. 자, 이런 표현들의 형태를 보면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그 명사를 담을 수 있는 용기나 아니면 단위 명사를 넣고요. 그리고 지난 42강에서 배웠던 전치사 of를 사용해서 긴 명사를 만든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가진 긴 명사는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a blade of leaf, 칼날같이 길고 날렵한 잎사귀 하나, 이런 모양이죠. a lot of money, 꽤 많은 양의 돈. lot은 꽤 되는 충분한 양이나 면적을 말합니다. A handful of hope, 한 줌의 희망. handful은 손 안에 들어올 만한 약간, 조금, 소량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흔히 가는 장소 명사 몇 개를 보겠습니다. 이런 장소를 목적에 맞게 갈 때는 그 장소 명사에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워낙 좀 흔히 가는 장소여서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관사를 일일이 쓰기가 번거로워져서 빼버린 듯한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Go to school, go to work, go home. 자, 여기 home 앞에는 to라는 전치사가 안 들어갔네요. Go to bed, go to church. 영미권에서는 교회 가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교회도 흔히 가는 장소에 포함되고요. Go to jail 또는 go to prison.
감옥 가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닌데 이것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흔히 목적에 맞게 가는 장소 표현은 거의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6개는 아예 수거처럼 그냥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 같은데 여러 개라고 표현하는 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발, shoes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두 짝을 하나의 신발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shoes라고 복수의 스 발음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가위, 안경, 바지 이런 명사들도 항상 복수로 말합니다. 칼날이 2개라서 scissors, 알이 2개라서 glasses, 다리 통이 2개라서 pants 이렇게 언제나 복수입니다. 참고로 이 물건들 중에서 신발만 한 짝씩 분리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신발 한 짝은 a sho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문장에서 언제나 복수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나는 바지를 하나 샀다 이런 문장도 I bought a pants 라고 하면 안 됩니다. pants는 복수라서 하나를 의미하는 부정관사 a를 같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I bought pants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장은 바지를 여러 벌 샀다라는 문장과 동일하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바지 한 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으면 a pair of pants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a pair는 한 쌍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바지통 한 쌍을 샀다. 이렇게 해서 바지 한 벌의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복수 명사인데요. 명사 끝에 스 발음이 안 들어있지만 의미적으로 복수여서 문장에서도 복수 취급을 하는 명사들입니다. 사람들 여러 명은 people입니다. 여러 명이지만 peoples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명사로는 아이들, children, 관객들, audience, 소떼, cattle, 가축, livestock 등이 있습니다. 축사는 예전부터 영미권에서 중요한 일상, 특히 식문화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cattle이나 livestock이라는 영어 단어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봤던 예문을 영작해 봅시다. 문장의 핵심 뼈대의 의미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다가 나머지 내용을 추가하는 식으로 영작을 해볼게요. 하나씩 보면요. 그는 굴을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접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인데요. 특히 익은 굴은 저에게는 좀 무리입니다. 자, 이 문장은 뼈대 2번 구조죠. He like oyster 이렇게 뼈대 의미를 세워보고요. 자, 여기에서 오이스터는 굴이라는 식재료로 생각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그대로 세지 않고요. 굴이라는 생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an oyster 또는 oysters 이렇게 복수로 셀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oysters라고 할게요. 그리고 안 좋아한다니까 doesn't를 동사 앞에 추가해서 부정문을 만들었고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중간 삽입물 seem to 이것도 동사 앞에 추가를 했습니다. He doesn't seem to like oysters. 중간 삽입물에 대해서는 46강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녀는 저녁으로 먹을 닭 한 마리를 샀다. 이 문장도 뼈대 2번 구조. She bought chicken으로 뼈대 의미를 세워보고요. 치킨은 한 마리니까 chicken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녁으로 먹을 자, 요 부분은 왠지 문장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치사를 이용해서 for dinner 이렇게 하면 저녁용으로 라고 의미가 돼서 간결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She bought a chicken for dinner. 참고로 만약에 닭 한 마리를 산 게 아니라 그냥 닭고기라는 식재료를 샀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그냥 chicken이라고 하면 되겠죠.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자, 이 문장은 내가 음식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한 거죠. 머리카락이 스스로 음식에서 걸어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역시 뼈대 2번 구조이고요. I found hair
뼈대 의미. 자,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은 한 올이 나왔겠죠. 한 가닥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a hair 이렇게 하고요. 내 음식 속에 있었으니까 자, 장소 부속으로 in my food. I found a hair in my food. 공깃밥은 언제나 1,000원이다. 공깃밥의 정체를 밝혀주는 뼈대 1번 문장입니다. Rice is 1,000 won. 이 뼈대 의미고요. 쌀 얼만큼이 1,000원인 거죠? 공기로 하나가 1,000원이라는 의미이므로 a bowl of rice. 그리고 언제나라는 빈도부사 always는 비동사 뒤에 a bowl of rice is always 1,000 won. 빈도부사에 대해서는 29강을 참고하세요. 우리 아빠는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는다. 우리 아빠가 어디에 가는 행동을 묘사하는 뼈대 2번 문장입니다. 뼈대 의미는 my father go. 목적어가 없이 네모 동그라미, 즉 명사 동사로만 되어 있는 자동사 문장입니다. 참고로 자동사 문장은 38강에서 배웠습니다. 아빠가 어디 쪽으로 가냐면 직장 쪽으로 갑니다. 전치사 to, 직장, work. 이게 출근하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렇게 자주 가는 장소 work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출근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doesn't를 동사 앞에 넣어줍니다. 남은 부분 일요일에 이런 시간 부속은 on Sunday. 자, 그런데 모든 일요일 날마다 출근을 안 하겠죠. 그래서 Sunday를 모든 일요일들 Sundays 이렇게 복수로 씁시다. My father doesn't go to work on Sundays. 아프리카에서 가축은 중요한 자산이다. 가축이 자산임을 밝혀주는 뼈대 1번 문장입니다. 뼈대 의미는 livestock are important asset. livestock은 언제나 복수 취급을 한다고 그랬죠. 즉 가축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are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가축들 이렇게 복수니까 여기에 호응하는 자산 asset도 assets 이렇게 자산들로 복수로 맞춰줍시다. 그리고 장소 부속 아프리카에서는 in Africa로 문장 뒤에 붙여줍시다. Livestock are important assets in Africa. 내 선글라스는 짝퉁이다. 내 선글라스의 정체를 밝혀주는 뼈대 1번 문장입니다. 바로 영작을 해보면 My sunglass. 자, 그런데 이게 한국어로는 선글라스라고 하지만 이 선글라스도 안경처럼 R이 두 개니까 사실 항상 영어로는 복수로 말해야 됩니다. My sunglasses 이렇게요. 그리고 복수니까 are 그 다음에 가짜 fake. My sunglasses are fake. 자, 이렇게 영작을 다 해봤는데요. 추가로 이 영문에 지금 들어있는 명사들을 전부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영작할 때 설명 안 했던 명사들까지 왜 이렇게 쓰게 됐는지 전부 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he는 대명사라서 관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47강에서 대명사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고 했었죠. she나 I도 마찬가지입니다. dinner, 하루 세 끼를 의미하는 breakfast, lunch, dinner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또는 항상 자주 가는 장소에다가 우리 관사를 안 썼었잖아요. 근데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매일 항상 자주 하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원리로 관사를 생략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아침, 점심, 저녁 관사가 붙지 않는다. My food. 자, 명사 앞에 이렇게 my 같은 소유격을 쓰면 관사를 무조건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활용을 하면 이 관사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을 건데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적절한 소유격이 있어서 그런 소유격을 붙여버리면 관사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관사가 헷갈린다면 소유격. 자, 이런 꿀팁도 알아둡시다. My father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 won. 자, 여기서 won은 단수도 좋고 복수도 좋습니다. 둘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절대적인 규칙에 의해서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원이라는 단어는 화폐 단위일 뿐이므로 단수를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다른 누군가는 자, 1000이라는 숫자가 복수 아니냐. 그러니까 once 이렇게 복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열띤 토론의 장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냥 단복수를 다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관사나 이런 단복수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생기는 이런 어떤 혼돈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원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된다. 저는 여기 그냥 s를 붙이지 않고 쓴 거죠.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고유명사죠. 고유한 이름이라서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y sunglasses. 자, 소유격 my가 붙었지만 소유격과 sunglasses 복수는 병행해서 쓸 수 있습니다. 소유격과 관사는 함께 쓸 수 없지만 복수는 함께 쓸 수 있다. 이거 알아둡시다. 지금처럼 영어 리딩을 하실 때 그 속에 있는 명사를 모두 표시해 놓고 분석을 해 보시면 관사나 단수 복수 또는 뭐 셀 수 있고 없고를 판단을 하는데 많은 공부가 됩니다. 관사는 문법 책만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리딩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정관사 어를 공부했습니다. 정관사 더는 잠시 뒤에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문장의 종류 중에서 존재문이라고 하는 문장, 어디에 뭐가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